사실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꿈 때문에 퇴사한 게 이유가 더 큽니다. 강점 중에 들이 어딜 가도 설명할 필요 없이 삼성전자 다닙니다. 이거 한마디면 끝나는 게, 두 번째는 저는 돈이라고, 세 번째는 워라밸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장점은 이직하기 좋은 회사가 아닐까.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많이 배울 수 있음. 단점 이야기를 해보면은,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삼성전자 퇴사자로서 삼성전자를 왜 퇴사했고 삼성전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기 앞서 당연히 뭐 해야 되는 말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뭐 듣기는 했겠다만, 그게 뭐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뭐 안 듣고 싶은 건 안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바라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하는 쪽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퇴사를 했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사실 저는 삼성전자 위기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는데 뭐 안 좋아서 퇴사한 거 아니냐 하지만, 사실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꿈 때문에 퇴사한 게 이유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삼성전자를 나오고 나서 조금 슬퍼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회사였구나 더 알게 되면서 더 슬퍼했던 것 같고, 퇴사한 가장 큰 이유는 그냥 해외에서 일을 해보고 죽어보고 싶은데, 그걸 굳이 내가 미룰 필요가 있나, 지금 조금 젊었을 때 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고, 생각보다 대한민국이 되게 잘 살고 있어서 놀랍긴 한데, 대한민국이 뭔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제 딴에는 제가 부족한 지식으로 제가 좀 공부해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뭐 그런 것도 겹쳐가지고 한번 지금이 좀 해외에서 일할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을 잡아서 그냥 밀고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갔던 이유가 가장 크고, 삼성전자가 싫거나 뭔가 뭐 미워서 막 퇴사하고, 막 누가 미워서 퇴사하고 막 그런 거는 솔직히 아니었어요. 뭐 물론 누가 엄청 좋았으면은 조금 삼성전자 퇴사하는 시간이 늦춰질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제가 막 엄청 좋아할 만한 그런 상황은 또 아니었어요. 제가 제 주변 분들 아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팀 내에서 거의 최악이란 표현은 뭔데, SCI 점수가 제일 낮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워라밸이 거의 가장 안 좋은, 그리고 되게 듀데이트도 되게 적고, 되게 이렇게 압박도 되게 심하고, 이런 TL 분들로부터 이렇게 압박도 되게 심한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더 빨리 나온 것도 있었겠지만, 그게 퇴사의 이유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 결론은 퇴사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냥 해외에 취업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교환학생을 해봤기 때문에 해외에서 일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외 취업을 해보고 싶어서 좀 나온 게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한 김에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퇴사를 왜 했고, 어떤 거가 정말 다른 회사 가도 똑같고, 어떤 거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더 좋고, 이런 걸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먼저 장점 중에, 진짜 어딜 가나 항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저도 이게 최고의 장점인데, 부모님 좋아하고, 진짜 뭐 가족, 친척 다 좋아하고, 뭐 그런 것들이 어딜 가도 뭐 설명할 필요 없이 삼성전자 다닙니다. 이거 한마디면 끝나는 게, 해외를 가도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제일 큰 삼성전자의 장점이고, 다른 회사를 간다고 해서 이게 채워지기가 쉽지 않을 정도의 그만한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더 많이 주는 데도 많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많이 준다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이직한 이유도 돈을 더 많이 주는 데로 가고 싶어서 이직한 이유가 큽니다. 그치만 저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되게 안정적으로 꼬박꼬박 꽤 괜찮은 돈을 준다. 그게 장점 중에 하나고, 세 번째는 워라밸입니다. 물음표를 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분들마저 알고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정말 맘먹고 3번 하기로 맘먹으면 꿈이 직장이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냥 본인들이 마음이 착하시니까, 이런 데로 내가 가면은 내 팀원들이 또 누군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1년 2년 더 하다가 이제 진급해야 되는데 하면 진급하시고,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있으시다가 보니까 그렇게 있으신 거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워라밸 정말 맘먹고 삼성에서 찾으면은 진짜 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장점은 이직하기 좋은 회사가 아닌가. 제 네 번째 장점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해외에서 취업할 때, 이때도 진짜 삼성전자의 네임밸류가 조금 먹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직하기 좋은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그게
게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5번째로는 많이 배울 수 있음에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딱 하나밖에 못 배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 입장에서 말해보면은 뭐 내가 어떤 뭐 메모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요. 혹은 내가 뭐 객체지향 C++에 대해서 조금 파고 싶어요. 여기는 C++도 할 수 있고 C도 할 수 있고 맘먹으면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뭐 맘먹으면 제가 웹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웹 개발도 해도 돼요. 그리고 또 맘먹으면은 제가 이번에 아키텍처 디자인 좀 공부해가지고 시트 하는 거는 제가 다 짜서 만들면 안 될까요? 하면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많고, 그리고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좀 알고리즘 쪽으로 조금 더 알고 싶다. 내가 조금 메모리 쪽이 아니라 조금 LSI 쪽으로 좀 알고 싶다. 내가 아니면은 컴파일러 이런 거 분석하는 걸로 쪽으로 알고 싶다. 다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정말. 그래서 내가 마음먹으면은 정말 배울 수 있는 게 많은 회사. 이건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점 이야기를 해보면은 제일 첫 번째로는 저는 조금 실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목표랑 일치하지 않는 그 국가권자의 행동이 조금 저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목표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무슨 팀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국가권자 분이랑 국가평가 이런 거를 했는데 1년에 한 두 번인가 세 번 해요. 두 번 하고 아마 세 번째가 그냥 결과 알려주는 그런 거일 거예요. 제가 세 번 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이 A라는 분이 일을 다 하는데 이 A라는 분한테 일을 다 주지 말고 이 일을 조금 더 밑에 사람, 나 같은 사람들한테 그냥 줘라. 이게 아무래도 개발자는 직접 이 기능을 개발해야지 그때 늘거든요. 근데 이 A라는 분이 다 잘하니까 이분이 다 하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A라는 분이 교육을 시켜주시고 우리가 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권했고, 그 다음에 또 같이 권했던 게 내가 좀 위에 개발자한테 내가 이렇게 개발하는 거를 잘 봐주는 거를 KPI 넣어줘라요. 안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할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이 사람이 고가에도 없는데 내가 이걸 질문을 한다? 질문하려면 막 저녁 10시까지 기다려가지고 그 사람 담배 필 때 따라 나가가지고 저 담배도 안 피는데 따라 나가가지고 이제 이거 혹시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각이 안 보이니까 이게 KPI 넣어줘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그렇게 드렸었는데 3번을 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3번 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안 된다 그런 거 알지 않냐, 그리고 이제 하려고 했던 거 이미 다 과거에 한번 해보는 거다, 근데 다 안 됐다. 저는 이제 제가 원했던 대답은 사실 그분이 안 원한다 그러면 사실 할 말이 없죠. 그분이 원하는 거였는지. 그리고 제가 제안 드린 건 이런 거였거든요. 그분은 약간 고가를 무조건 잘 주고 대신 교육을 해주는 거죠. 그 대신에 나머지 후임분들이 그 사람만큼 성장을 하면은 결국에 이 사람만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4명이 되는 거고 4~5명이 되는 건데 이게 훨씬 좋잖아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한 그 슬로건이랑 맞지 않을까 싶어요.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A팀이었는데 그러려면은 이 그림이 제일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 A라는 분이 하기 싫다고 했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전반적으로 투표를 해봤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라고 하면 제가 조금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그냥 뭐 다 안 된다고만 하니까 그런 게 조금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정은 다른 회사 가도 똑같다는 겁니다. 일단 저는 지금 비교할 회사가 뭐 2개, 3개 이 정도밖에 없긴 한데 그 정도면은 삼성에서 정도면은 그래도 굉장히 들어주는 편이었다. 사실 이야기를 굉장히 들어주는 편이었다는 거. 뭐 아무튼 단점 중에 하나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고인물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이 많다는 것도 되겠지만 나의 미래도 고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인물이 많으니까 바로 3번째 단점으로 이어지는데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1년차부터 8년차까지 경쟁을 하다 보니까 CS2끼리 경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1년차부터 7년차, 8년차 이 정도까지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일 잘하는 분들이 사실 뭐 5, 6년차에서 6, 7년차 이 정도가 제일 잘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제일 바쁘고,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열심히 알려줘서 본인한테 득이 되는 게 없는 거죠. 사실 열심히 알려준다고 나의 경쟁자를 키우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본인 성과도 또 안 나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내가 빨리 이 성과를 내야 되는 시즌에 누군가를 가르쳐주기보다는 내가 하나라도 코드를 더 짜서 성과를 내야겠다라는 게 약간 암암리하게 있었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뭐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웃긴 거는 나오니까 더 심해요. 더 심해.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막 잘라버리니까, 레이오프를 해버리니까 더 안 알려주고 정말 본인한테 도움 안 된다 싶으면은 더 얄짤 없습니다. 삼성전자 정도면은 굉장히 유했던 거예요. 제가 나름 굉장히 빡센 부서에 있었지만 그 부서마저 캐나다에 비하면은 그래도 굉장히 뭐 유한 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고였다는 표현에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좀 슬픈 거는 이제 나의 미래가 고입니다. 그게 저는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제가 아까 장점 중에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가 여러 가지를 해볼 분위기를 안 줘요. 그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게 나가거나 그러면은 저는 컴파일러 개발이 조금 더 저랑 맞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지원해가지고 갔습니다 하면은 막 축하해요 하는데 되게 안 좋게 봐요. 일단 그렇게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분위기가 막 그렇게 막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제가 있었던 데는 최소한 사례로는, 이거 뭐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제 고가권자 분이랑 밑에 어떤 분이 있으셨는데 그 같은 팀 내에서 이제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했어요. 그 뒤로 그분이 인사를 안 받아준다 뭐 이런 말을 제가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제가 만약에 어느 한 분야에 만약에 있어요. 반도체의 어떤 펌웨어 부분을 만드는 개발하는 부분에 딱 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영역으로 좁혀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회사가 이제 SK하이닉스, 뭐 솔리다임 뭐 이런 식으로 좀 좁혀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미래는 좀 여러 군데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좁혀져 버리니까 그런 게 좀 단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보안 서약서로 또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하고 하니까 그런 건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뭐 고여버리는데 그 고여버리는 거에서 보안 서약서로 이직도 못해.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좀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점으로는 이거는 좀 웃긴 건데, 마지막 단점으로는 다른 사람들 만나면은 가끔씩 제가 잘 사는 줄 알아요. 가끔씩 제가 돈을 진짜 많이 버는 줄 알아요. 그래서 좀 약간 제가 내야 되는 분위기 같이 생기는 게 있어요. 이게 이런 게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약간 저는 이런 게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로 잘 못 벌거든요. 삼성전자라고 해도 물론 뭐 잘 벌 때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거의 또이또이예요. 또이또이. 되게 웃긴 게 뭐 애들 만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SKT 다니거나 뭐 신한은행 뭐 이런 애들이 제가 봤을 때는 잘 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네이버 뭐 이런 애들이 진짜 잘 버는데 뭔가 삼성전자라고 하니까, 그리고 뭐 PS 몇 천만 원 줬다고 하니까 잘 버는 줄 알아요. 아닌데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 벌거든요. 제가 봤을 때 물론 뭐 더 잘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조금 삼성전자를 왜 퇴사했고 삼성전자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 단점들이 다른 회사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위기라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